똑똑, 어서 오세요. 다보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홍다혜님 고민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28살 프리랜서 사이 채널 애청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친구들에 대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정말 자주 만났어요. 대학교 때는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오늘 뭐해 한마디면 바로 만날 수 있었고 연락도 끊길 틈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거든요. 단톡방에서 수다도 많이 떨고 늦은 시간에 고민 있으면 통화도 했고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한 지 4년차가 되고 각자 일도 바빠지고 누구는 직장 다니고 누구는 연애를 하고 이제는 만나려면 마음 먹고 날짜를 잡아도 쉽게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됐어요.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은 친구들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는지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자주 연락하시는 편인 건지. 민홍님은 어때요? 저는 정말 막역한 친구는 자주 만나고 연락도 많이 합니다. 대화도 많이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친구랑 어느 정도 알고 지낸 거예요? 한 명은 18년 됐고, 한 명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군요. 네. 서인님은 어때요? 저는 지금 막학기여서 학교 친구들은 그냥 학교에서 보고 뭐 중학교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는 솔직히 1, 2년에 한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바빠지면 친구들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분은 서운함을 느낀 적은 있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서운했거나 아니면 뭔가 멀어진 기분이 좀 더 들었거나. 사람인지라 서운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은 음. 좀 빨리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을 거예요? 놔버려요. 그래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서인님은 어떻게 보면 또 친구들을 좋아하잖아. 네. 네. 아닌가요? 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살, 21살 뭐 진짜 초반 때는 조금 서운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생일날 연락 안 오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건 그거는 좀 서운해요. 아, 그래. 아니, 이게 진짜 생일 끝나기 뭐 2분 전도 괜찮고 아니면 지나고 한 몇 분 뒤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다음날도 아예 그러니까 생일에 대한 아예. 얘기를 안 하면 근데 서운할 그건 수밖에 없는 거고. 친구가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베프가 그러면 솔직히 엄청 서운하죠. 네. 근데 막 베프 아니고 그냥 뭐 같이 수업 듣는 뭐 친구, 뭐 같은 동료, 근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그러면 안 그러면- 서운하죠. 맞아요. 친구기 때문에 더 서운한 게 생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정일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사연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다들 바쁘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넘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먼저 연락 안 해봤어요. 나도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먼저 연락하나. 진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의 관계인가 싶기도 하고, 괜히 서운한데 또 이걸 서운해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싶고요.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한 친구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우리 언제 한번 봐. 요즘 뭐 하고 살아?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요즘 정신없어. 좀 여유 생기면 보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넘겼던 말 같은데 그날따라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물어봤어요. 너 나 안 찾지? 내가 연락 안 하면 끝이지 우리.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친한 친구가 민홍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너 내가 연락 안 하면 우리 끝이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민홍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요? 네. 아이 뭐 아니지 하고 맞아. 속으로는 맞아. 에이 아니지. 그러니까 친구처럼 그냥 편하게 대답해 줄 것 같군요. 서인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상대방 이 말 하기까지 뭔가 고민을 많이 좀 했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렇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해 줄 것 같아요. 너무 스윗해. 어. 너무 스윗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그 답변은 다르겠지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은 같을 것 같아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맨날 연락하고 살아. 각자 사는 거지. 그래도 보면 좋은 사이잖아. 맞는 말 같으면서도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는 봐도 좋은 사이지. 굳이 안 봐도 되는 사이가 된 건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하면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안 하면 자연스럽게 끊기는 관계들.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제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지. 요즘은 연락을 하려다가도 괜히 망설이게 돼요. 또 나만 먼저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어가야 하는 친구인가.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라는 게 원래 나이가 들면 이런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건지. 저는 지금 이 고민을 하는데 친한 친구한테도 못 털어놓겠어요. 저와 생각이 다르면 또 망설이게 될까 봐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사연자님이 마음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텐션이 낮아져 있어요. 뭐 이게 친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바쁜 상황과 이 친구의 연락이 안 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뭐 서운함이 좀 더 커졌거나 그러면 친한 사이는 자주 연락해야 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요게 공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쵸. 봐도 네. 카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 같은 메신저를 하면 예전에 대화를 나누거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진짜 친한 친구 아까 정말 2명 말을 했잖아요. 시시콜콜한 거를 말하고 싶으면 뭐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친구들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할 때도 있어요. 어, 그러면 예를 네. 들면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왔어. 네. 그럼 민홍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면은 먼저 하고, 음. 먼저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고, 반대로 저도 안 하고 있는데 친구가 뭘 알려주고 싶어, 나한테. 그럼 반대로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연락이 안 끊기거나 우리 사이가 신뢰가 되게 커져 있다라는 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요게 자연스러울 때. 그쵸. 서희님은 어때요? 뭔가 연락 횟수로 친한 사이, 안 친한 사이를 판단하는 게 너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친하면 진짜 연락을 안 해도 그 신뢰감이랑 친밀감이 저는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친밀감과 뭔가 이 친구 사이를 잘 만들어주는 그게 뭔 것 같아요. 서희님이 봤었을 때. 내가 그냥 이 친구를 네. 믿어서 아니면 예전에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둘 다인 것 같은데 좋은 추억도 있고 어쨌든 교류가 계속 있었으니까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싶네요. 네. 그러면 연락 못해도 안 어색한 친구와 그냥 끊기는 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연락 안 하면 진짜 그냥 뭐 네. 인스타만 되어 있고 1년 동안 연락 안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요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분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때요? 끊기는 친구 아니면 뭐 그러니까 끊기는 친구일 수도 있고 네. 약간 멀어지는 친구들. 아유, 많죠. 왜냐면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오늘만 봐도 저는 새로운 사람 2명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맞으면 친구가 되고 또 만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스쳐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좀 아쉬웠어요? 친구가 멀어졌었을 때 나는 좀 아쉬운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음. 조금 멀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살짝 아쉽다. 근데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리를 둔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굳이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친구도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실망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겠지. 근데 굳이 그걸 나한테 말해주고 싶진 않았겠다 하고 그냥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중한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서희님은 어때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20살 때까지 연락을 하다가 이제 끊겼거든요. 근데 저도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좀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나랑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네. 동생들이라든지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 인연을 우리가 조금 더 챙겨가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토이스토리 이론이라고 있어요. 두 분 뭔지 모르죠?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쌍방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뭔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토이스토리에 보면 장난감의 주인인 어린애가 어른이 되면 장난감을 다 방에 놔두고 새로운 환경 찾아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장난감들은 거기서 이제 버려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방에 잘 모셔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토이스토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환경에서 떠나면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나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또 재밌게 서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친구라는 게 어릴 때 친한 친구, 뭐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당연히 있죠. 만나면 반갑지만 이 친구들이랑 평생 한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친할 때 최선을 다하거나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 궁금한 게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 있잖아요. 두 분은 혹시 그런 관계를 느낀 적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연인 간에 친구 간에 마음이 쌍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원래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연자님은 본인만 연락을 하고 계시는 게 서운하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사람이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연락했을 때는 친구한테 듣고 싶은 대답 아니면 친구가 나 잠깐 시간 내서 갈게라든지 우리 잠깐이라도 보자. 뭔가 그러니까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 뭔가 기대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생각은 자꾸 이 친구랑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게 아닐까. 근데 뭐 먼저 연락을 해서 계속 그래도 만나왔으니까 안 했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나면 된 거잖아요. 만나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시 풀리는 거죠. 네. 복잡했던 내 마음만 복잡했던 아닌가요?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자 했을 때 연락이 씹힌 것도 아니고 안 만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맞겠죠?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친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쉬운 쪽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왜 딱 잘라서 왜 50번은 내가 하고 50번은 너가 안 하니 이런 거면 그런 건 아닐 거잖아. 좀, 우리가 이러면은 이제 사연자님도 힘들어지고 네. 그러면 친구도 힘들어지고. 민홍님은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예요. 그냥 뭔가 특별한 그러니까 핑계 없이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문장 친구요. 그대로인 친구. 네네. 그러니까 뭔가 말이 잘 통했을 수도 있고 있으면 웃기는 친구도 있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서희님은 어때요?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친구.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격도 있지만
그 여러 명 중에 이 친구한테는 먼저 연락한다고 예를 들면 연극하셨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왜 그렇게 우선순위가 뭔가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외부적으로 봤을 땐 우선순위 같은데 나는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 제일 기억 남는 사람부터 저는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억이 친구랑 좋은 뭔가 추억과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네. 뭔가가 말이 잘 통했다거나 아니면 공통점이 있으니까 먼저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좀 싶어요.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 음. 그게 좀 기준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연락하는. 좀 궁금한 게 공연을 친구들이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예요? 다 와줬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요? 약간 엄마가 좀 아빠가 좀 느낌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대를 다 봤지만 누군가는 뭐 축하한다는 말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진짜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상황마다 다른데 분명히 서희님한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공연하느라 수고했어라든지 이런 끝에 뭔가를 해줬는데 나한테 와닿는 친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액션이 크신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와서 너무 재밌었어 막 이런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희님이 기대하고 있었던 네.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또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보면. 두 분은 어떻게 좀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냥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안 맞는 친구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어릴 때는 우리가 이걸 잘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뭐 나만의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어떻게 하는 편 같아요? 저는 일단은 서서히 조금씩 멀어져요. 정리할 때 만약에 나만 계속 좋아했다. 그러면 어쨌든 저만 끊으면 끝나는 관계니까. 내가 연락 안 하면 끝나는 거고. 네, 그런 관계 하나랑 그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근데 나는 너무 뭔가 불편하고 그런 관계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끊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면 얘기를 해요. 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 너가 자꾸 이러면 나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을 하거나 근데 말을 했는데도 뭔가 안 돼. 근데 나는 계속 불편해. 그러면 뭐 연락 텀을 뭐 일주일 주기, 다음 한 달 그러니까 주기 약간. 답을 늦게 한다거나 내가 바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더 말을 해주는 거군요. 네네네. 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민홍님은 혹시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의 텀을 이렇게 길게 두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상대가 눈치를 채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채는 사람도 있고 뭐 집요하게 알아내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집요하게 알아내려고 하면 말해주기 싫어요. 더 말해주기 싫은 거군요. 네, 근데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서 말해주고 끝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를 이 사람은 것 모를 같아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뉘앙스적으로 자기가 이것 때문에 그랬겠거니 알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하면 이제 말해주고 끝내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은 친구는 나이에 따라 내가 밥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진짜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랑 중고등학교 때는 나랑 같은 반에서 밥만 먹으면 친구예요. 대학 와서는 나랑 같은 전공을 듣는 친구들. 회사 다닐 때는 내 옆에 있는 동료들. 이제 애 낳고는 산후조리원 뭐 동기들.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됐을 때는 나랑 같은 경로당의 이제 할머니들. 정말 그때마다 친구가 다르거든요.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친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환경에서 나와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는 거라서 지나간 친구와 내가 왜 맞지 않을까? 왜 우리 이렇게 달라졌을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들어보면 사연자님과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친구 음. 관계라는 게 멀어지는 거를 한 번도 안 겪어본 분들이 조금 이런 여진을 많이 겪는 거지. 잘 보면 이런 거 겪다 보면 이제 나랑 이 친구랑 안 맞는다는 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순간들이 더 빨리 오는 거니까. 뭐 극단적으로 비건과 음.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정말 둘은 친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 한 명은 비건이 됐고 한 명은 육식을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고기 러버죠. 이 친구는 아마 밥 먹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삼겹살집 가는데 누구는 진짜 비건 식당 찾아가고 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럼 달라질 거예요. 뭐 고기 동호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건 동호회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민홍님이 좀 이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프리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관련된 업에 관한 뭐 동호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가보셔서 같은 환경, 같은 업에 있는 사람을 좀 만나서 친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지금 잘 지내고 있거나 하면 연락하고 있는 친구 관계에도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잘 보면 조금은 의존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그쵸. 의존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다 보면 지금의 관계도 조금 더 튼튼해지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연락을 뭐 안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주 못 봐도 나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딱 한 명한테만 딱 이렇게 놓는 것보다 저 친구한테도 무게중심을 두고 저 친구한테도 두고 한 명 떠나갔어. 그러면 치우쳐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험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너무 기대하는 게 많으면 실망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연자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친한 친구한테 뭐 털어놓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한테 다 털어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너한테 뭐 이런 거 서운했어. 아니면 나 원래 연락이라든지 뭐 만나는 거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보니까 뭐 서운하다. 이런 뭐 뉘앙스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첫 번째 저에게 공식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이거를 털어놓는 것도 나는 너가 나에게 연락을 많이 해주지 않고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 이 꼴 숨겨진 의미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잖아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친구가 해야 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털어놓고 친구가 이걸 이해해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못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의도를 받아들이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민홍님의 그 뒤에 있는 숨겨진 의미까지 봐버리면 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이제까지 너한테 해준 게 다한데 더 해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정말 약간 웃기지만 연인들 간의 연락 문제 같지 않아요? 진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친구든 간에 이렇게 연인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 관계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은 겪을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서희님은 이 사연자님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좀 깨닫고 좀 실행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상을. 맞아. 네. 맞아.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주는 거고, 그 주는 거에 대한. 똑같이 받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 상황을 하나 주자면 예를 들면 서희님 공연을 다 와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서희님 안 되는 날 뭔가 부탁하면 어떨까 할 것 같아요. 서희님 안 되는 날에 안 되는 날에 뭔가 부탁을 해.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아무 고민도 안 해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네, 일단은 미안하다. 이거 진짜 안 된다. 그 친구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이해를 못 해주면 저는
멀어지지 않을까 점점. 근데 왜냐면 그 친구가 이게 서운함이 이렇게 쌓이니까. 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예를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요게 생기는 게 결혼식이라든지 아, 이제 그 이후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결혼식. 뭔가 나는 가줬는데 너는 왜 안 와주는 거야? 아니면 그 시간에 바쁜 거야? 근데 당연히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못 갈 때도 있거든. 우리가 결혼식이란 걸 당연히 그쵸. 가야 되지만 네. 진짜 뭔가 해외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먼저 잡힌 네. 일정 때문에 못 바꾸는데 그 시간에 아. 갔다 가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쵸. 제가 요즘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식을 진짜 많이 가거든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민홍님? 저는 일단 뭐 다 가죠. 예, 웬만하면 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나는 가줬는데 음. 다른 친구들이 내 결혼식에 못 온다고 할 때 네, 그럴 때 서운할 거냐 안 할 거냐 맞아. 이거잖아요. 첫 번째, 서운하겠죠. 근데 정말 일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사건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축의금은 보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축의금을 식으로. 다음 시 받으면서 이제 보내면? 마음이 풀리는 거군요.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다 갑니까? 바쁜 이제 현대 맞아요. 사회니까. 네. 요거는 그러니까 뭐 사연이랑은 좀 다른 얘기에서 요 정도로 하고 요거 말하면서 우리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연락 안 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이게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 뭐 그래도 친구는 친구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안 해도 친한 친구는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하이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혜님이 우리 이야기 듣고 잘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뭐 구독자분들도 댓글 남겨주실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